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엔 누나가 야심차게 동생 공부시킨다고 책까지 폈지만 동생이 물고기 하나 찾고 10초 만에 도망간 기념으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첫방부터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예능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바타 싱어입니다. 아바타 싱어는 올해 8월에 했던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초 메타버스 뮤직 서바이벌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 10팀이 아바타로 변신한 후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오직 아바타의 무대로 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면 가왕의 CG 버전인데요. 이렇게 나름 인기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 아바타들을 평가했고 소재도 나름 참신했기에 아바타만 잘 뽑히면 대박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아바가 아바타를 활용한 콘서트를 열며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줬었고 2018년 롤드컵 공연에도 롤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런 공연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데다가 150억이라는 꽤 큰 제작비를 들였다며 방송 전에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여 나름 좋은 퀄리티의 아바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된 아바타들이 뭔가 20년 전 철권 캐릭터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그렇게 첫방을 시작했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백지영은 홀로그램 같은 걸로 무대에 아바타들이 나오는 건가 했지만 텅 빈 무대에서 모니터로만 아바타를 볼 수 있었고 출연진들은 그 와중에 신기하다는 리액션을 하기도 했었는데 2022년에 나온 최신 방송의 아바타 치고는 정말 조악하고 처참한 퀄리티였습니다. 아바나 롤 챔피언십은 둘째 치고 10년 전에도 하츠네 미쿠 콘서트에서도 썼던 홀로그램 기술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CG 퀄리티 역시 1998년에 나왔던 아담이나 류시아는 물론 세계 최초로 96년에 나온 일본의 다테 쿄코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11년 전에 나왔던 슈퍼스타 K 온라인이나 금영 노래방 배경화면의 아바타 댄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실시간으로 모션 캡처를 하는 기술이 들어가긴 했겠지만 결과물은 처참했고 150억 원 중 149억 원이 회식비냐는 드립까지 나옵니다. 클라우디라고 하는 아바타가 출연하자 립제이가 영한데 완전 MZ인데요? 라고 하는 장면은 박제되어 지금도 조롱짤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MZ세대가 아닌 윗선의 누군가가 MZ세대의 감성이라며 아바타와 메타버스만 넣으면 대박난다고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게 학계의 점심이었습니다. 퀄리티가 이렇다 보니 가수가 누군지 궁금해지지도 않았고 방송이 되자마자 인터넷에는 아바타 싱어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인터넷에서도 혹평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시청률은 어마어마하게 안 나와서 1.4로 시작해서 2회 만에 0.8을 찍더니 계속 0%대를 유지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MBN과 도원결의라도 맺은 듯 TV조선에선 아바드림이라고 하는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런칭하기도 했는데요. 아바타 싱어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퀄리티의 방송이 나왔고 심지어 서지원이나 김자옥 같이 고인이 된 가수까지 소환을 하기도 했지만 아바타는 너무나도 엉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바타 싱어에 너무 많은 조롱을 쏟아냈는지 인터넷에선 악플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 속에 현재도 방송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이라고 예고한 프로그램 치고 잘된 프로그램이 없기도 한데요. TVN에선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며 국내 최초 화성 탐사 프로젝트 라면서 화성을 탐험할 것처럼 예고했지만 그냥 미국 유타주 화성 탐사 연구기지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으며 JTBC에서는 인간지능이라고 하여 AI 사이보그가 출연할 것처럼 예고했지만 결국 사람이 사이보그인 척 출연하는 결과물을 보여줬고 AI와 사람의 대결이라는 포맷으로 화제를 모았던 SBS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은 논문 표절로 퇴출된 설민석과 홍진영이 출연했었는데 설민석은 통편집되고 홍진영은 최소한의 분량으로만 방송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 했던
AI 프로젝트 다시 한번은 터틀맨과 김현식을 무대로 다시 소환하여 노래를 들려줬는데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스트릿맨 파이터입니다. 스트릿맨 파이터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후속작으로 남자들의 춤 대결이 주 컨텐츠였는데요. 워낙 수우파의 인기가 막강했었고 수우파 역시 주 시청층이 여성이었기에 춤 잘 추는 남성들이 나오면 대박은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수우파가 끝나고 스걸파까지 방송한 직후에 스맨파를 바로 방송하려고 했었는데요. 모니카가 아는 형님에서 팝핑에서 G를 빼면 팝핀이라고 한다고 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성 댄서들이 팝핑으로만 부르는 게 맞다고 SNS를 통해 저격하는 글들을 올리며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방송을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강다니엘이 첫방 일주일 전에 진행한 팬들과의 프라이빗 채팅에서 스맨파에 출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남자들이라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는 발언을 하는데요.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스걸파 때는 무서웠다며 화장도 아이라인 빡하신 누님들이라며 무섭다고 했다가 큰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발표회에서 프로듀서가 수우파에선 질투 욕심이 있었다면 스맨파에선 의리와 자존심이 자주 보였다는 발언을 하여 사과문을 또 올리는 등 방송 전부터 사과문 맛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방송이 되었고 그럭저럭 큰 사고 없이 시청률도 수우파 정도로 나왔었는데 마지막 방송에서 강다니엘이 초대형 사고를 칩니다. 마지막 멘트를 치면서 광고주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이 맛있어요. 장난입니다. 반은 진심이고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스맨파의 공식 스폰서는 코카콜라 컴퍼니의 시그램이었는데 오히려 경쟁 제품인 트레비를 언급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강다니엘 소속사에선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파이널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혼동이 온 것 같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엠넷은 재빨리 다시 보기에서 해당 멘트를 편집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CJ는 코카콜라와 합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우파는 64만 표가 생방송에 집계되었었지만 스맨파는 19만 표만 집계된 것을 보면 확실히 화제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둥지탈출입니다. 둥지탈출은 유명인들의 아이들이 독립을 연습한다는 취지로 아이들끼리 여행을 보낸 후 부모님들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의 아이들은 물론 국회의원의 아이까지 출연하며 유명인 세습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펼쳐집니다. 연예인 2세의 연예계 데뷔를 대놓고 밀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었는데요. 옛날에도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연예인을 하는 경우들은 많았었지만 함께 방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빠 본색에서 출연한 김은국 딸은 아이돌 학교에 출연하는 준 연예인이 되었고 조재현의 딸이나 이경규의 딸 역시 아빠의 후광으로 연예계 데뷔를 하는 등 아예 방송에 부모와 함께 출연해 연예인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둥지 탈출해서 연예인 아이들은 별 노력도 없이 TV에 출연하여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인지도도 쌓는다며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종헌은 연예인 세습 논란이 있지만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시즌1에서 아이들은 진짜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세습 논란은 차츰 줄어들었고 둥지 탈출은 시즌3까지 방송하는 나름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도 했는데 시즌2부터는 대놓고 연예인 데뷔를 했거나 데뷔할 아이들을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컴백홈입니다. 컴백홈은 유재석이 해피투게더 종영 후 1년 만에 KBS로 컴백했던 프로그램으로 연예인들이 서울살이를 했던 첫 보금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청춘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연예인들이 옛날에 살던 낡은 집을 돌아보고 러브하우스 마냥 그 집을 수리해준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첫 출연자는 마마무였는데요. 마마무가 살던 옥탑방에 가서 함께 추억을 곱씹고는 예전 살던 집을 그대로 보여주다가 해피투게더 마냥 근황 토크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주며 청춘을 응원한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왔고 연예인이 과거에 살았던 집이라고 해도 시청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에 추억팔이가 되지도 않았으며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계만 더욱더 뚜렷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집에서도 살았다는 느낌으로 방송을 해버리면 비슷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보단 오히려 씁쓸함을 더 느낄 거라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공감을 느끼라고 만든 프로그램에서 더욱더 공감을 못 느끼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결국 처음에 4%로 시작했던 시청률은 2%대로 떨어졌으며 10회 만에 막을 내리며 유재석도 못 살린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엔 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